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일단 과거 최측근과도 싸워야 합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받은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받았고요. 뭐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저도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계셨나요? 개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예, 김희중 전 실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김 전 실장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오전부터 보도를 좀 보니까 김 전 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더라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나요.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김희중 부속시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99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장 시절에도 사실 의전 비서관을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갔을 땐 제1부속시장, 거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희중 부속실장이 임기 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저축은행 사건 아시죠?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저축은행들이 퇴출 안 당하려고 전방위 로비를 하는데 거기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현직 부속실장으로서 사실은 사표를 던지고 1년 3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1년 3개월을 받았는데 그냥 항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 그때도 기사가 나갔지만 이제 곧 사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2월 달에 한 번 사면을 하거든요. 한 7개월 정도 이 형기를 마친 상황에서 이게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을 못 받으니까 사면해 주실 거다 그러고 그냥 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비극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투신 자살을 해요. 이 기억이 왜 나냐면 그때 당시에 기자들 정보 보고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실제로 장례식장을 갑니다. 다 가진 않고 그때 대표로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MB 측 사람들이 청와대도 그렇고 아무도 안 찾았고 이 당사자가 사실은 아직 형기를 안 맞춘 상태라 가석방돼서 나와 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상수인데 인사도 안 받고 벽을 보고 앉아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가슴이 아파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당시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이걸 터뜨렸어요. 뇌물 사건은 근데 한국일보 단독 이 평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협회보에 쓴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뜻밖이었다. 이 김희중 실장은 15년 동안 지켜본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다. 거리를 둔 사람인데 이 김희중 실장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단독 기사를 낸 나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평이에요. 당시의 어떤 느낌은 김희중 실장이 굉장히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자기가 가는구나.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근데 아내가 죽은 건 생활고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다. 당시 기억에 사실 기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종훈 박사님, 우리가 몰랐던 저런 배경에 김희중 전 실장이 최측근이었습니다만 특활비 관련해서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상식적입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 진술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로 남기 싫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서 그냥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뭐 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이런 아빠로 남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인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옥 여사에게 이제 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그게 이제 명품 구입에 활용됐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명품 상황인데 구입은 일단 뭐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인데 일단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실장이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중에 문고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주 사생활까지도 챙기는 그런 자리였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 돈 관리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애를 쓴 사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홀히 대했을까? 저는 참 그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지금 오늘의 이 지경까지 좀 온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저도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가이기도 하잖아요. 전략적으로라도 사람을 챙겨야 할 텐데 15년이나 본인을 보좌한 사람을 아내의 상태 찾아가지도 않았다? 저는 좀 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김희준 전 부속실장 문제뿐만 아니고요.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을 다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입을 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주성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득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형이죠. 코오롱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코오롱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로 또 데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 옆에서 두고 그 국정원장보다도 오히려 기조실장을 더 인선을 신경 쓴다고 해서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도 지금 돈 갖다 줬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보면 사람 관리 제대로 못해서 나타난 현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성우 전 사장의 경우에 지금 다스 전 사장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현대건설에서 8년 동안 같이 근무했어요. 자금 담당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맡았다고 하는 거는 사장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김성호 전 사장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기공 처음 만들 때부터 개입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하나하나는 잘 모르지만 결국 가장 근접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편을 들기 싫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뭔가 사연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었다고밖에 추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현직 대통령의 정변 충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정우 실장님. 네네. 뭐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잖아요. 뭐 그 논리대로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힘을 더 받진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있긴 있었어요. 바로 그 점에서 사실 좀 부적절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마치 만약에 검찰이 법대로 정말 처리를 했는데 이게 까지 만약에 간다고 치면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됐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참으셨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작심발언, 분노와 모욕이라는까지 표현까지 썼던 MB 대통령을 겨냥했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치권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주제